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기본 연산도 줄줄이 틀리던 아이가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극찬을 받는 옥스포드생의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수학 기본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해서 수학에 푹 빠지게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초등 수학 경시를 탄탄하게 이어가기까지 그 실력을 쌓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각종 영재원의 장단점 그리고 대치동의 팀 수업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영재원 준비 방법인데요. 영재원 어떻게 준비할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시를 준비하다 보면 크게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영재원마다 그 각각의 컬러가 있거든요. 어떤 영재원은 좀 문제를 잘 푸는 걸 선호하고요. 어떤 영재원은 사고력 중심의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각각의 그 컬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영재원을 들어가고 싶은지를 이제 만약에 정하셨다면 거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까지 주 1회씩 영재 준비반에서 조금 준비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제 아이가 북부교육청 그리고 교대 영재원, 연대 영재원 이런 식으로 이어갔는데요. 그 영재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교대 영재원은 선행이 되어 있는 티가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도 떨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이제 그 영재원이 선행한 티가 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푸는 문제를 그 초등 과정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연대 영재원은 KMO나 IMO 이런 걸 좀 많이 키우는 영재원이었어요. 지금은 컬러가 아무래도 정부 방침으로 좀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좀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을 선호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는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또 아무래도 또 사고력 쪽에 좀 더 이렇게 중점화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영재원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런 거를 문제집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영재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영재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영재원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와 관심 분야가 비슷하고 또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오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서로가 경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정보도 얻어오는 게 많고 또 그런 친구들이 영재고를 주로 이제 가는 경향들이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에서도 만나보면 과들도 대부분 비슷한 과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있다가 해외를 간 케이스인데 연대 영재원의 사사반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차가 되면 사사반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세계 3대 학술지에 등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주 좋은 문제 풀이가 되었다 생각하면 교수님께 문제를 드리고 그 문제를 이제 3대 학술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랑 College Mathematical Journal이라는 곳에 12학년까지 계속 등재를 했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지속적으로 그 관련 과에 뭔가의 활동을 했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좋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고 교수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술지이다 보니 이런 이제 연대 영재원에 있었던 활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단점이 있는데요.
너무 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한국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내신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모든 대학에서 다 내신이 중요하지만 특히 한국은 어떤 다른 이제 외부 활동보다는 외부 활동은 차단하고 교내에 있는 경시와 또 내신에 거의 올인한다시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영재고를 가게 되면 모르겠는데 일반고를 가거나 아니면 의대를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내신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너무 바쁜 나머지 이제 어떤 학생은 굉장히 이런 이제 내신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배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신을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아이라면 여기 영재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대치동 팀 수업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뭔가 대치동의 팀 수업 하면은 약간의 환상이 있잖아요. 뭔가 대단할 거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영재원을 다니다 보면 좀 잘하는 아이들끼리 뭔가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아주 잘하는 어머니께서 팀을 모아서 이제 학원에 가서 하는 수업과 또는 정보력이 아주 짱짱해서 그분이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우리 아이에 필요한 부분, 우리 아이의 구멍을 채워주는 부분이 아니라 팀을 짜시는 분 위주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회의를 하죠. 깜짝 놀란 건 새벽에 연락이 오기도 해요. 아무도 알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 뭔가 이런 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우리 그룹에 대한 이제 뭔가의 정보가 새지 않기 위해서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아주 늦은 시간에 연락이 와서 급하게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요. 사실 보면 어머니들 마음도 바빠지고 아이들도 무진장 바빠지고 그러니까 학원의 홍수에 빠지는 거죠. 너무 많은 이제 연락들이 오고 선택할 것들이 많아짐으로써 포화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뭔가 새벽에 막 연락이 오고 뭐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러면은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착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진짜 필요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게 그 팀 짜시는 분 위주가 될 수가 있고 막 뭔가를 듣고 들었는데 자꾸 불안해.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러니 이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너무 팀 수업에 대한 환상 이런 건 안 가지셨으면 해요. 단지 우리 아이의 구멍이 뭔지 어떤 게 필요한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이 부분을 아이랑 함께 의논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오늘은 아들의 수학 공부법 중에서 영재원 편을 정보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아들처럼 평범한 아이도 지속적으로 수학에 노출이 되고 또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욕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찾다 보니 어느덧 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먼저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면 아이의 관심 분야를 찾아보시고요.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힘도 모아주시고 로드맵도 같이 짜보고 함께 달리는 거죠. 이 영상이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드림맘은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